자, 교재는 91페이지. 자, 교사범입니다. 자, 1번 문제.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교사범은요, 고의에 의한 교사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사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만 가능하고요. 과실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X. 자,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심을 갖고 있을 때에는 교사가 성립을 한다? 아니죠. 방조만 가능할 뿐이고 교사는 성립하지 않죠. 실패한 교사가 되죠. 틀렸고 3번을 보게 되면 교사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조차 하지 않은 이른바 실패한 교사의 경우에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 맞아요? 교사자만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하죠. 교사받은 자가 애당초 승낙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피교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쵸? 교사자만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 그쵸? 3번 틀렸습니다. 4번을 볼게요. 자, 교사범이 이탈을 하려면 피교사자가 착수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해서 형성된 그 범죄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 맞죠? 그쵸? 교사범은 주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정범에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제거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기능적 행위 지배설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를 해소하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의 같은 취지가 되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피교사자가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그 교사 행위에 의해서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교사가 되죠. 낙태교사 사건에서 이런 취지로 나왔죠. 맞는 지문이고 2번을 보게 되면 공범과 신분에서 나오죠. A를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설령 정범인들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갑은 뭐가 된다?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된다. 그쵸?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인 을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했을 때는 교사죄가 되죠. 맞고 교사 행위에 의해서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였다는 거죠. 결의하였다. 그럼 교사가 되죠. 교사가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 행위에서 피교사자가 범죄 결심을 하였다면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X. 답은 4번 됩니다. 자,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 전 시간에 풀었죠? 공범의 일반 이론 할 때, 그쵸? 127조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죠. 누설 받는 상대방을 처벌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총칙상의 교사 방조 형태로 가담을 했다 할지라도 불가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설을 받은 자는 총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의 교사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가 없다. 맞죠? 2번 자기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해서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정범에 정한 형이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방조가 아니죠. 그때는 교사일 때 그래요. 교사일 때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하고요. 방조일 때 어때요? 방조일 때는 정범형으로 처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은 방조를 교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자가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도피죄를 범하게 하였을 때 이 형이란 사람 뭐가 됩니까?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되죠. 그쵸?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출두케 하여 라고 했을 때 그 타인 속에는 동생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자,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되지만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되지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효과 없는 방조는 처벌정이 없어요.
교사범은 31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방조범은 31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문제 4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신 차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상해죄의 교사로 봅니다. 맞는 지문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교사가 되죠. 치과 의사가 치과 기공사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지시가 뭡니까? 지시가 교사가 되죠. 됐죠? 33조 할 때 우리 저쪽 뒤에 가면 공범관 신분할 때 그 소극적 신분할 때 배우는 이론입니다. 판례기도 하고요. 4번을 보시게 되면 교사범위 성립을 하려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세부적으로까지 교사할 필요까지 없어요. 세부적인까지 교사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년도, 16년도가 전부 다 강신명? 그 청장이 있을 때, 그쵸? 문제를 아주 쉽게 내라 했잖아요. 쉽게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 그때 문제가 전부 다 쉬웠어요. 요즘 이렇게 대비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문제 5번 가볼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형법은 교사를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로 나누게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만 처벌된다? 아닙니다. 둘 다 처벌합니다. 그렇죠? 요 만자가 틀렸네요. 자,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 의무에 지원해서 처벌한다? 맞죠? 맞죠? 31조 3항에 따라서 31조 3항에 따라서 교사 한 놈만 예비 의무에 지원해서 처벌합니다. 자, 이미 범죄의 결심을 갖고 있을 땐 교사가 되지 않죠. 타인을 교사하였다면 교사죄가 되죠. 그쵸? 그래서 세 가지네요. 니은디글 리을이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기피를 결심한 자에게 잘 되겠지 뭐. 몸조심하라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사가 됩니까? 교사가 안 되죠. 방조가 됩니까? 방조 안 돼요. 방조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자, 이 판에도 알죠? 그쵸? 절도를 해온 놈들에게 드라이버 하나 사주면서 드라이버를 사주게 되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훔쳐오는 얘기잖아요. 절도죄의 교사로 봅니다. 그쵸? 맞는 지문이고 2번 정신 차릴 정도 말씀드렸죠? 상해죄에 대한 교사로 봅니다. 종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에 착수가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 그쵸? 예비 단계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뭐라 그래? 공범 종속성설. 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자, 14년도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1번 교사범이 되려면 교사자의 교사와 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 정범의 행위가 있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 공범 종속성설. 그렇죠?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갑니다. 자, 교사 받은 자가 승낙을 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지, 그쵸? 그러면 교사한 자는 교사한 범죄의 미수 처벌됩니까? 착수가 없는데? 승낙도 안 했는데? 예비 의무에 준해 처벌하죠. 미수범이 아니고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을 한다. 몇 조죠? 31조? 사망에 따라서, 그쵸? 사망에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미필적 인식만 갖고 충분하다 맞고. 자, 이 4번도 많이 나왔죠? 착오 문제인데요. 구성요건을 달리하니까 착오입니다. 이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무슨 착오죠? 질적 착오, 양적 착오. 중첩된다 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질적 착오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은 뭐다? 양적 착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 착오, 양적 초과. 그쵸? 그랬을 때는 이 겹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맞죠? 자, 8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풀었죠?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풀었어요. 그쵸? 뭐 그 범죄의 교사범이 된다. 지시했기 때문에 지시는 교사죠. 맞는 지문이고 2번을 가보면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이 되어버립니다. 뭐 다 아시는 판례이고요. 동그라미. 다음 교사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요건이라는 말은 공범 종속성설이죠. 동그라미. 1번 풀었죠? 안 풀었나? 자,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교사 행위에서 범죄의 결심을 하게 하였다면 비록 그자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서 이것과 함께 교사가 원인이 되어서 범죄 실행을 하게 한 데에도 교사가 될 수가 있다. 무슨 사건? 일제 드라이버 사건 할 때. 일제 드라이버 사건. 한 개 사주면서 그쵸? 훔쳐라고 열심히 하였다면 절도죄의 교사가 된다. 그쵸? 그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전부 다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12년도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갑이 의사 아닌 을을 교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를 해서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갑은 그 범죄의 이 교사가 된다. 맞습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을은 의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을은 의사가 아니다. 근데 의사가 누구예요? 의사가 별도로 없네. 플러스 의사, 그쵸? 의사. 이렇게 둘은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둘은 공모를 했다. 공모를 하여 뭘 했어요?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이걸 작성했다고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분자죠. 신분자. 허위 진단서는 아무나 끊는 게 아니잖아요. 작성 권한이 있는 의사가 끊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의사가 허위 진단을 끊었으니까 이 사람은 33조 본문이에요. 33조 본문에 따라서 신분자가 되지. 신분자. 근데 을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자가 아니죠. 비신분자가 돼요. 비신분자. 그쵸? 그러니까 33조 본문에 따라서 을은 뭐가 돼요? 을은 그 의사의 신분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에게 뭐가 됩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공범이 되는 거. 공범이 되는데 이 갑은 뭐가 돼요? 그 범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의 교사범이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 이 사람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니까 갑은 그 범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교사가 갑에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맞죠?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자, 갑이 지방행정서기를 교사를 했대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하였을 때 갑은 그 위조죄의 교사가 된다. 그래요? 아니, 이 지방행정서기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인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쵸? 그치? 작성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죄가 아니라 뭐가 돼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돼요. 이 서기가 고의가 있다면. 고의가 없으면 무죄죠.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교사를 했기 때문에 간 뭐가 돼? 그 범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위조죄가 아니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라고 바꾸셔야 돼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갑이 동생을 시켜서 대신 출두케 하였다. 앞에서 풀었죠? 도피죄의 교사가 되죠. 동그라미. 자, 사기업체네요. 사기업체 직원 갑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를 해서 증거를 변조케 하였을 때 증거 변조죄의 교사가 됩니까? 그래요? 우리 이것은 강론책을 알아야 되는데 강론책 증거
증거인멸제 파트를 가보셔야 돼. 거기에서 증거인멸제가 되려면 그때 그 징계사건, 그 징계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지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징계사건 나와 있죠. 징계사건. 징계사건에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징계사건일 때에 이 관련된 죄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인 간의 징계사건이라고 하면, 사인의 징계사건이라고 하면 국가적 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적 법익 간의 충돌이지 국가적 법익 간의 충돌이 아니,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사기업체라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징계사건이 아니라 사인의 징계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변조죄, 인멸죄, 증거변조죄, 증거인멸죄, 증거변조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틀렸다. 이것도 틀렸죠? 자, 미인번 갑니다. 자, 중상해를 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살인죄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요 을은 뭐가 돼요? 살인죄가 돼요. 살인죄. 살인죄. 이때 갑은 뭐가 됩니까? 아니, 이게 이렇다니까요. 자, 봐요. 갑이 있어요. 그리고 을에게 그랬지, 을에게 중상해를 교사를 해요. 중상해를 해라 라고 교사시켜요. 근데 을이란 놈이 살인죄의 고의를 가져요. 살인죄 고의. 분명히 중상해를 하라 했는데 응? 이 갑이 중상해를 하라고 시켰는데 을이란 놈이 살인죄의 고의를 가져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A를 마구마구 찔러요. 자가 죽어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은 무슨 죄가 되나요? 을은 살인죄가 되죠. 살인죄 고의가 있으니까. 그쵸? 그럼 갑은 무슨 죄가 되냐? 갑이 을에게 중상해를 교사를 할 때 을이 자칫하다가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다는 이 사망에 대해서 중상해 교사를 할 때 요때 요 사망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이란 말이에요.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쵸? 그래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누가? 갑이. 그때 갑에게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상해죄의 교사잖아요. 상해죄의 교사.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법. 예견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범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교사시켰기 때문에 교사죄가 된다. 만약에 당연히 교사를 할 때 조금이나마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둘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된다. 둘 다 살인죄. 근데 그런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때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죠. 지금 문제가 뭐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차고 문제입니다. 차고 대비하셔야 돼요. 차고가 나오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팔레만 깔아버리면 쉽죠. 근데 차고를 냈다는 것은 이론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자,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할 것을 교사를 했는데 을이 이를 승낙을 해버리는데 착수에 안 나가요. 그럼 뭐가 됩니까? 31조 2항이죠. 31조 2항에 따라서 둘 다 나쁜 놈이죠. 착수는 없기 때문에 미수는 아니고요. 그래도 승낙했다는 말은 적어도 같이 공모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죄의 예비무죄로 처벌돼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갑이 을에게 강도를 시켰는데 을이 강도를 한다면서 야가 강간을 해버려요. 완전히 다른 죄죠. 완전 질적 착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갑은 뭐가 돼요? 강도죄로만 처벌받는다. 근데 잘 봐요. 왜 강도죄 예비무가 돼요? 이것은 31조 3항이죠. 그렇죠? 31조 3항이거나 31조 2항이 되는 거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갑이 을에게 강도를 교사를 했어요. 근데 얘가 예스 강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둘은 예비음모 했잖아요. 그쵸? 음모를 했잖아요. 음모를. 공모를 했잖아. 공모를. 예스! 하겠습니다. 공모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비음모죄, 음모죄를 처벌받는 거야. 근데 야가 착수는 안 나가요. 야간 강도죄 착수가 아니라 강간죄의 착수로 나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쨌든 강도죄 착수는 없잖아요. 강도죄 착수가 없기 때문에 둘은 뭐가 돼요? 31조 2항에 따라서 둘은 예비음모로 처벌받는 거예요. 강도죄 예비음모로. 아시겠죠? 자, 3번. 갑이 을에게 병을 상해를 할 것을 교사를 했는데 을에 의해 상해를 입은 병이 죽었어요. 그러면 야가 상해죄에 고르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을은 뭐가 됩니까? 상해치사죄가 되고, 갑도 그러면 저절로 상해치사가 됩니까? 갑도 저절로 상해치사죄가 돼요? 아니죠. 갑도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상해치사가 되는 거예요. 을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갑도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이 상해치사가 되려면 이 갑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상해치사가 되는 것이고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상해죄만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3번입니다. 4번. 강도를 시켰는데 야가 절도만 했다는 거예요. 절도만 했다. 그랬을 때 축소 범죄를 실행하게 된 거죠. 이때 갑은 강도예비음모죄와 절도죄의 교사가 되는데 그래서 행위가 한 개이다 보니까 갑은 형이 중한 강도예비음모죄로만 처벌받아요.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중요한 건데요. 이거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특히 요 4번을 한번 볼게요. 일단 10번 별표 쳐요. 별표 치시고 특히 여기서 요 4번을 잘 봐요. 4번을. 답은 3번이지만 4번을 잘 보시라고요. 자, 봐요. 강도를 교사했다. 을이 절도죄만 했다. 갑이 을에게 강도를 교사했어요. 을이 강도해요. 예스, 강도하겠습니다. 예스, 강도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야가 뭐래요? 막상 이 집에 들어가서 뭐래요? 을이 절도밖에 안 해요. 이만큼 한다. 이만큼 강도 이만큼의 죄를 시켰는데 야가 이만큼의 죄를 한다 했는데 정작 하는 거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큰 걸 시켰는데 큰 거 한다 한 놈이 조그만 거를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를 한다고요. 축소 범죄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갑의 죄책은 뭔가? 일단 을은 강도죄 착수로 안 나갔잖아요. 강도 한다 해놓고 강도죄 착수로 안 나갔어요. 그러면 갑은 뭐가 돼요? 그래, 강도 예비음모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강도 예비음모가 되는 거예요. 31조 2항에 따라서. 그쵸? 근데 을이 자 봐요. 자 보세요. 자, 이게 큰 범죄죠. 요만큼이 절도예요. 이만큼이 절도고 나머지는 폭행 협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요만큼을 나갔다는 거예요. 강도에는 폭행, 협박, 플러스 절도가 있잖아요. 이게 합쳐진 말이잖아요. 결합범이잖아요. 요즘 색깔 칠하고 있는 부분이 절도란 말이에요. 절도. 근데 이 절도는 요만큼은 쏙 빼어서 이만큼 절도를 나갔잖아요. 지금 절도는 기수란 말이에요. 절도는 기수.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갑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 사람이 행위는 한 개를 했지만 강도 교사 행위 한 개는 했지만 이 한 개 행위가 요 한 개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 예비 음모가 되면서 동시에 절도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이게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강도 예비 음모는 형량이 어떻게 돼요? 강도 예비 음모 형량이 어떻게 돼요? 10년 이하? 7년 이하? 7년, 살인죄가 10년이니까 강도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절도 기준은 6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어디가 높아요? 이게 높잖아요. 강도 예비무가 7년이었는데 결국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강도 예비무죄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상경이 되지만 형이 중한 강도 예비무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많이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봐두시고. 자, 종목 갑니다. 자, 문제 1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절철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종범은 정범이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착수 이전에도 가능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착수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착수 이전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뭐다? 정범이 실행에 나갔다는 것이 조건이에요. 공범 종속승설 때문에 정범이 반드시 착수에 나가야 돼요. 이 나가지 않으면 그 이전에 착수 이전에 방조범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나갔다면 이 조건이라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사기죄 방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피고인들이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영상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그렇죠?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 법칙도 똑같다면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지만 몇 조? 34조 1항이죠. 34조가 간접정범이에요. 간접정범. 거기 나와 있어요.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것도 가능하다니까. 이것도 똑같이 34조 1항에 따라서. 즉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둘 다 34조 1항에 따라서 간접정범이 돼버려요. 틀렸어요. 둘 다 뭐가 된다? 간접정범. 아시겠어요? 답은 4번 됩니다. 과실범에 대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착수 이전 단계 가능하다니까? 이게 조건이라면, 그쵸? 그쵸? 동그라미. 그 다음 2번.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 된 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이 갑에게 양도를 해버리죠. 그래서 갑이 을을 속여서 을로 하여금 위 현금을 위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그 피고인이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일부러 이 사람이 뭡니까? 인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사기 방조죄뿐만 아니라 작물 취득이 된다. 맞아요? 사기 방조죄는 되는데 작물 취득이 안 되죠. 이게 자기 통장이라니까. 자기 통장.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그쵸?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인출했어요. 이게 무슨 작물이야? 그쵸? 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2번. 고의는 미필적 가능하죠. 자, 이것도 풀었죠? 달리할 때는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방조죄 책임을 진다. 풀었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쭉 지운다. 1번도 지워요. 1번도 풀었어요. 2번 판례는 원래 강론에서 잘 나오죠. 3번을 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방조범의 성립에는 정범과 방조범 사이의 의사일치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범의 횡령행위를 방조할 의사로 행위를 한 자는 이러한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정범의 행위가 없더라도 방조죄가 가능하다. 이러한 정범의 행위가 없더라도 방조가 가능하다. 그래요? 아니 착수에 나가야 착수에 나갔을 때 방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만히 봐요.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이게 편면적 방조 아닌가요? 편면적 방조. 인식하지 못했다 했으니까 그렇죠? 인식하지 못했단 말은 편면적 방조를 말하고 있는 건데 편면적 방조도 방조잖아요. 그렇죠? 방조이기 때문에 방조는 뭐다?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돼요. 착수가 없으면 아무리 그 어떤 방조를 내서도 방조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착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2번 공동정범과 교사범 정범의 구별은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일반 원칙이 뭐죠? 지워버릴게요. 자, 이 일반 원칙이 뭐예요? 그게 기능적 행위지배설이에요. 행위지배. 얘를 가지고 나누잖아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 행위지배가 없으면 교사범이나 정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 범죄 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왜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지배만 있다면 그 현장에 없는 친구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또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 방조범이라면 종범이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삐끼주점 사건 할 때 나왔죠? 동그라미입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 갖고서는 방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방조라고 볼 수가 없다. 방조라고도 볼 수 없고 이것만 갖고서는 착수했다고도 볼 수가 없다. 결국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이거 풀었지? 예,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했을 때 사기 방조죄가 된다. 풀었습니다. 동그라미.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4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무면허 운전죄의 이 방조가 됩니다. 그쵸? 맞는 질문. 자, 단순 노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위에 상위자, 그 업주의 행위에 대해서 방조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런 지위가 안 돼요. 하위자가 상위자 행위에 대해서 방조죄가 될 수 있다? 보증인 지위가 있을 때 모르지. 그렇잖아요. 무슨 단순 노무자가 뭐 하루 일당 받고 하는 사람인데 그쵸? 업주에 대해서는 방조가 안 돼요. 반대로 업주는 하위자에 대해서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방조가 될 수가 있는데 하위자는 상위자에 대해서 방조할 수 있는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방조는요. 자기 부작이 둘 다 되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세 번째 부작이 둘 다 돼요. 4번 종범은 이거 풀었잖아. 착수 전이라 할지라도 그쵸?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될 수 있다고요. 그쵸? 성립할 수 있다. 안 된다. 틀렸네. 답은 4번 되겠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